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달에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여러분 오늘 얘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한 달 동안 경주에 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4월 12일 날 출발해서 5월 11일까지 꼬박 29박 30일 동안 경주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경주에서 한 달간 살면서 뭐 할 일이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하실 텐데, 제가 여행만 한 게 아니라 경주에서 한 달 살면서 했던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물론 여행 작가로서 여행을 중점적으로 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얘기는 경주 여행의 미리 보기, 한 달간 어떤 것들을 받고 여러분들이 경주를 여행하려면 이러이러한 포인트를 봐야 되겠다 하는 걸 중점적으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주하면 세계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의 문화유산을 일일이 하나하나 샅샅이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느꼈던 점들, 이런 것들 하고요. 또 세 번째는 아마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경주 가기 전까지는 이게 경주가 국립공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갔으니까요. 물론 지난해 지인들과 함께 경주에 며칠간 간단한 그 힐링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사실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주 국립공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들이 문화유산과 어떤 어우러져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하여튼 이 세 편을 다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주여행 미리 보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사실 제가 경주 가서 한 달 살게 된 원인은 경주시청에서 금년 초에 이러한 공고문을 냈었어요. 경주에서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타 시군구 도시민에게 경주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주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경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참가자 10명을 모집한다, 이렇게 왔어요. 10명입니다. 딱.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죠. 왜 갔을까요? 여행 작가로서 경주에 뭔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게 된 거죠. 경주 여행을 글로벌하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많은 박수가 나오네요. 경쟁자를 뚫고 10명이 선정이 됐어요. 대부분 젊은 유튜버들이라든가 여행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 시니어를 대표해서 선정된 것을 어떻게 하면은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담아서 리뷰를 다시 만들게 됐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에 경주 관광 실태를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이거를 미리 좀 봤었는데요. 이러한 점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했었습니다. 이거는 경북신문에 나왔던 기사 한 토막인데요.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바로 발생하기 이전이죠. 경주 관광시장의 95%가 국내 관광객들의 이주다. 그래서 너무 내수 의존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성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수 의존도를 줄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야 된다 하는 걸 이미 코로나 이전에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경주시는 최근 옥산소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2019년도 이 당시 등재가 된 거거든요. 등 충분한 글로벌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뚜렷한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했거든요. 자, 그럼 그때 나왔던 경북신문 TV의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볼까요? 경주를 찾는 관광객의 95%가 국내 관광객으로 관광시장에 대한 내수 의존도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기준 관광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1261만 8344명의 관광객이 경주를 방문했고, 이 가운데 내국인 관광객은 1205만 2041명이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4.4%인 56만 6303명에 그쳤습니다. 경주시는 최근 옥산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 충분한 글로벌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뚜렷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실행돼야 할 것이 벚꽃 축제 등 지역에 편중된 관광 홍보가 아닌 세계 문화유산을 활용한 대외국인 홍보를 통한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제안도 나옵니다. 실예로 경주시가 지난해 발간한 관광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91%가 경주 여행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독특한 문화유산이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처럼 경주가 글로벌한 여행지로서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스스로 경북도에서 이미 잘 짚고 있었다는 거죠. 저도 여기에 공감을 했었습니다. 이 많은 자원을 가진 경주가 왜 세계인들이 찾는 글로벌한 여행지가 되지 못할까? 우리가 뭐 로마처럼 엄청난 그러한 자원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면 그에 못지않은 자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가 마치 경주시청의 이러한 공고문에 따라서 내가 왜 참여했는지 그 의도와 활동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한 역사 유적이 정말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세계인들도 이걸 보기 위해서 경주에 온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대자연을 가지고 있는 경주 국립공원이 8개 지구나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문화유산과 대자연이 어우러진 그러한 관광자원, 이거는 뭐 천혜의 관광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단지 부족하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여행을 하고 무엇을 볼 것인가, 그러한 글로벌한 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걸 전부 기획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한 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디자인을 해보자, 어떤 제안을 해보자 하는 개념으로 제가 활동 계획을 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시너지를 낸다면 결국은 경주시가 의도하는 글로벌한 여행지로 성장할 것이며, 또한 한참 경주시청의 고민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인구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여행지로 되면은 여러 가지 외국인도 찾아오지만 우리도 거기에 좀 더 광범위한 여행을 지원하는 서포터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또 외국 여행객들을 맞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비하게 됨으로써 인구 유입 효과를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도와 어떤 활동 계획을 제가 제안했던 거죠. 자, 그러면 경주는 어디일까? 여러분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포항 그 호미곶 바로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경상북도 동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동해하고 면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천년의 도시 신라의 서라벌이 있던 곳이기도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던 곳이죠. 저는 이 여러 가지 것 중에서도 경주에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지역이 경상분지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엔 덥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태풍, 또 산불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취약점도 또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면서도 글로벌 여행지로 만들기 위한 요소들이 뭘까 하는 걸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현재 지금 2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경북의 인구 순위로 보면 4위에 그친다고. 그전에는 3위였다는데 지금은 경산시에 좀 뒤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경주를 글로벌한 여행지로 발돋움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콘텐츠는 너무 잘 돼 있고 그거를 정리도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행, 음식, 숙박, 뭐 행사, 뭐 문화재, 뭐 여러 가지 뭐 여행 보조하는 기구들 이런 것들이 너무 잘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시청의 영어 관광 안내도 보니까 아주 해석도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외국인들을 보고 찾아올 수 있을 만큼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할까요? 이러한 콘텐츠나 구슬은 많은데 그를 꿰어놓은 글로벌 여행 프로그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그 어떤 관광회사나 이런 단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경주시가 주도를 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외국인들이 와서 선정만 하면은 그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서 롱스테이 할 수 있도록. 내국인 위주로 하면은 사실 2박 3일 이상 경주에 있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저도 지금까지는 계속 경주 여행을 가면은 2박 3일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뻔할 뻔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세계 자연유산이나 이런 유적과 경주 국립공원을 잘 믹서해서 어떤 롱스테이 할 수 있는, 일주일 아니 2주일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당연히 경주가 글로벌한 여행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신념을 갖게 된 거죠. 자, 먼저 경주 세계문화유산. 경주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무려 4군데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995년에 최초로 불국사와 석굴암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이건 뭐 세계인들이 다 알아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주 역사 유적지구죠. 2000년에 등재됐는데 월성지구, 옛날에 신라의 성이 왕궁이 있었다는 곳, 황룡사지구, 남산지구, 대릉원지구, 산성지구, 이 모든 것들이 신라 역사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동마을. 2010년도에 안동의 하회마을과 동시에 우리나라 그 어떤 오래된 가옥 형태라든가 거주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해서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을 지정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옥산서원, 우리나라 전체 9개 서원이죠. 유명한 9개 서원을 묶어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등재를 했던 거죠. 이런 정말 훌륭한 세계문화유산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경주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대로 세계문화유산의 여행을 코스를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코스를 설명해 주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누구랑 가야 되지? 가면 누가 나를 도와주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거죠. 뭔가 링크를 시키는, 구슬을 꿰는 그러한 것들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오늘은 경주 여행의 미리 보기다 보니까 하나하나 그냥 쭉 훑어만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경주 여행을 권역을 구분해온 이렇게 7개 권역으로 경주시장을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경주 시내권. 이건 뭐 경주 역사 유적지구 중심이죠. 거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황리단길, 요즘 뭐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젊은이들의 거리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 한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그 상가들, 또 스테이, 한옥 스테이들이 많이 발달돼 있고, 동궁과 월지, 정말 이 또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죠. 그 다음에 경주 향교, 교육의 기관이었고, 그 다음에 대릉원, 어떤 왕들의 묘가 이렇게 쭉 있는 곳, 그 다음에 첨성대, 그 다음에 경주 국립박물관, 모든 유산들을 잘 이렇게 보존해서 전시하고 있죠. 그리고 황룡사터, 지금은 한참 발굴한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분황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의 유적들이 그대로 몰려 있는 경주 시내권이 이제 중심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곳 한 곳을 이제 한 곳씩 해서 영상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동궁과 월지입니다. 저는 정말 이 라이트를 통해서 이러한 그 야경을 잘 만들어 놓은, 그러면서 그 호수에 투영되는 이 나무들과 이 자연의 풍경, 너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경주에 있으면서 3번이나 이곳을 야경에 밤에 찾았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위해서.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광경을 외국인들이 본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뒤로 자빠질 정도로 아름다운 그러한 자연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문 관광단지권이죠. 이거는 뭐 70년대 후반에 의도적으로 보문호수 주변에 뭐 단지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무슨 뭐 호텔이나 콘도, 펜션 이런 것들이 있는 주로 이제 숙박시설 중심으로 해서 발달을 했고요. 거기에는 뭐 보문호수를 한 바퀴 도는 보문호방길, 너무 아름다운 길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그 야외 공연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공연장이 있고, 또 거기에는 뭐 대중음악 박물관이라든가 자동차 박물관 등 볼거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고요. 또 어린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갈 수 있는 경주 동궁원이나 버드파크,
또 경주 월드, 젊은이들의 뭐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또 경주 엑스포 공원 등 이러한 정말 즐길거리, 볼거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바로 보문 관광단지권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대표적인 영상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바로 보문 호반길입니다. 보문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약 7.5km에서 8km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걷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걸어도 좋고, 아니면 오후에 한적할 때 걸어도 좋고, 또 밤에도 뭐 불빛 가로등이 잘 돼 있어서 밤에 걸어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꼭 한 바퀴 돌 거를 공고해 드립니다. 저도 뭐 여기를 한 바퀴 쭉 돌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길이 있었나 하는 걸 느낄 만큼 아주 멋진 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국사권. 뭐 경주하면 불국사죠. 그래서 불국사는 이제 세계문화유산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정말 국보이기도 하죠. 또 거기에 석굴암, 그 다음에 원성왕릉, 또 그 주변에는 불국사 그 입구에는 김동리와 박목월 시인의 문학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것도 전시되어 있고요. 또 경주 민속공예촌, 뭐 도자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예품들을 만들고 직접 전시하고 팔고 하는 곳. 그다음에 신라역사과학관, 뭐 그 외에도 이제 그 토암산이 있죠. 토암산이 불국사 뒷산인데요. 뭐 경주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산이니까 700m가 넘는 산이니까 그 지역에 또 등산이나 산행을 하는 이러한 정말 대자연과 문화와 역사가 이렇게 숨어 있는 이런 곳이 이제 불국사권이죠. 이 중에서 제가 한 영상을 준비한 거는 말 그대로 불국사의 전경입니다. 앞에 불국사 그 청운교 백운교가 있고 그 앞을 지키는 이 정말 몇백 년 된 이런 소나무들, 노송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부분이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권에서도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산권. 저는 단연코 경주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남산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리는데도 물론 훌륭한 관광지지만 남산은 말 그대로 정말 최고의 관광지다. 여기는 이제 삼릉이라든가 뭐 용장사지, 삼불사, 그 외에 뭐 금오정, 그다음에 포석정, 뭐 나정, 박혁거의 탄생 전설이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오릉, 뭐 칠부랍. 이 남산을 사실은 경주 역사 유적 지구로 선정한 것이 남산이 산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면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남산만큼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남산 자체가 야외 박물관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역사와 유적이, 신라 유적이 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행을 하면서 힐링도 할 수 있고 트레킹도 할 수 있으면서도 역사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정말 거기에서 감동을 같이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주를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남산권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하나의 그 영상을 소개하는데요. 남산의 삼릉 지역, 능이 3개가 있는 곳에 소나무 숲인데요. 저는 뭐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멋진 소나무 숲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왕릉 주변이라서 특별히 그 조성이 됐겠지만 이런 길을 걸으면서 힐링을 하고 또 그러면서 역사 유적지를 찾아보고 역사를 배우는 거, 문화를 배우는 거,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여행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서부권, 그 다음에 6번째는 북부권, 이 같이 몰아서 설명할 텐데, 이거는 이제 좀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유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볼거리들이 있어요. 서부권에는 무열왕릉, 그 다음에 김유신 장군묘가 있고요. 용담정,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천도교의 성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천도교를 창시하신 최재우 선생의 생가가 있고요. 북부권에는 또 보기 드물게 여기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어요. 양동마을, 우리나라의 그 전통 가옥과 마을을 잘 보존한 곳이죠. 그다음에 옥산서원, 그다음에 동락정 땅과 뭐 13층 석탑 등 이러한 정말 여러 가지 또 유적들이 서부권, 북부권에도 또 즐비하게 또 열려 있어요. 이걸 같이 이제 겸해서 여행을 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옥산서원의 세심대,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까? 이 서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머리가 아프거나 좀 복잡해지고 좀 휴식을 취하려면 이런 계곡에 와서 시도 쓰고 또 자연을 즐기면서 또 마음을 씻는다고 해서 세심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가면 이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자연과 문학과 글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원이거든요. 이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것도 경주의 하나의 큰 자랑거리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해권. 또 이런 자연의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문화유적 관광지들은 바다에 인접해 있지 않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경주만큼은 동해 바다를 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도 뭐 골굴사라든가 기림사, 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은 곳이고요. 그 외에도 송대말 등대라고 그래요. 요 근래에 그 한옥으로 지어진 최초의 등대라고 하는데 동해 바다의 간포 해안 쪽에 있고요. 가문사지, 그 다음에 문무대왕릉, 바다에 있는 뭐 우리나라 유일한 왕릉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지역이 뭐 지진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주상절리까지. 여기 보면은 이게 또 대자연과 바다와 어떤 문화유산이 얽혀 있는 곳이 바로 동해권이거든요. 정말 이런 천혜의 지역은 경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또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기림사. 기림사가 이제 토암산 뒷산이 하몰산인데요. 하몰산 기슭에 있는 절인데, 제가 처음 아는 건데 불국사보다도 거의 200년 이전에 만들어진 창건된 절이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즈넉하고 거기 이제 진입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마치 우리가 갔을 때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전에 연등을 해놔가지고 너무 아름다웠던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림사 정말 아름다운 절입니다. 이런 곳들이 또 경주에 있거든요. 이런 곳곳을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정말 놓칠 수 없는 경주의 모티브가 되는, 글로벌 여행지 모티브가 되는 건 바로 경주에 국립공원이 있다는 겁니다. 경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가 국립공원이 22개가 있는데요. 1968년에 지리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때 지정된 지구가 토암산, 남산, 대본 지구죠. 핵심적인 이제 그 역사 유적 지구인데요. 그 다음에 71년도에 추가로 서악, 화랑, 소금강, 단석산 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74년도에는 구미산 지구가 추가 지정이 되었어요. 이래서 도합 경주 국립공원은 8개 지구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는 그 지도인데요. 국립공원 측에서 제공한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가장 큰 지구, 불곡사와 석굴암, 아까 설명드린 기림사, 이런 그 산들이 몇 개 뭉쳐져 있는 곳이 토암산 지구고요. 굉장히 제일 넓은 곳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산 지구.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주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남산이다 할 만큼 많은 자원과 역사 유적이 있으면서도 또 자연이 아름다운 곳. 그것이 바로 남산이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서악지구, 화랑지구, 소금강지구, 구미산지구, 단석산지구, 그 다음에 동해 쪽에 대본지구, 이렇게 8개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중에 세 번째 그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암산지구입니다. 토암산지구에는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국립공원 탐방로라는 게 있는데 3개가 있어요. 토암산 탐방로, 이곳은 불국사에서 석굴암을 지나서 토암산까지 올라갑니다. 토암산이 경주 지역에서 제일 높은 726m 정도 되는 곳인데요. 그걸 거쳐서 왼쪽으로 덕동호 지역으로 가는 보블로 삼거리까지는 한 10.6km, 정말 아름다운 길입니다. 가장 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길 탐방로, 추원사에서 수레제를 거쳐서 용연폭포로 기림사 쪽으로 가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신라 시대 신문왕이 부왕인 문무대왕릉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서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길로 지칭이 됐고요. 세 번째는 암곡 탐방로. 이거는 이름처럼 너무 고즈넉하고 그 계곡길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암곡에서 무장사지를 거쳐서 무장봉을 올라갔다가 암곡까지 돌아오는 길인데요. 이 세 개의 탐방로가 이제 국립공원에서 제시한 탐방로인데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산지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문화유적의 보고 지역이 바로 남산 지역. 여기에는 뭐 등산로만 해도 뭐 거의 20개 이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립공원에서 추천하는 탐방로가 4개나 있습니다. 삼릉 탐방로.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소나무 숲이던 삼릉에서 바둑바위 금호봉을 거쳐서 용장골로 넘어오는 이 지역에 뭐 유적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보물들이 즐비하고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코스고. 그 다음에 봉화골 탐방로. 이 지역도 동남산 지역에는 연불사지에서 7분함을 거쳐서 남남산 지역인 세각골로 넘어오는 길인데 여기에도 국보와 보물들이 많이 있고요. 국사곡 탐방로. 이거는 이제 동남산 지역에 있는 통일전 아래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지나가는 그런 터고요. 그 다음에 포석정지 탐방로. 여기는 월정교가 있는 불곡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금호정 전망대를 거쳐서 다시 서쪽에 있는 포석정지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이 길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남산의 이 길 4개의 탐방로를 걸으면 엄청난 문화유산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도 같이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요. 구미산, 화랑산, 화랑지구, 소금강지구, 서학지구인데요. 구미산 지구에는 천도교의 성지인 용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랑지구에는 김유신 장군묘 뒤로 나 있는 그 송화산 지역의 그 탐방로가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에 소금강 지구에는 탈해왕릉에서부터 출발해서 소금강산을 돌아서 오는 또 아름다운 그러면서 완만하게 산책할 수 있는 또 탐방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학지구에는 무열왕릉 뒷산으로 해서 넘어가는 선도산을 통해서 선원사를 가는 이곳의 탐방로도 아주 유명하기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석산 지구. 단석산 지구는 약간 이제 그 경주 시내에서 서쪽으로 돼 있는 건천읍 쪽 그런 지역에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 신선사라는 정말 아름다운 절이 있어요. 거기에 마의 불상군이 있는데요. 이 단석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뭐 이게 전설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김유신 장군이 그 바위돌을 칼로 내리쳐서 이렇게 조각을 내서 그 벽이 반듯하게 갈라졌다. 그래서 거기에 불상들을 새겨놓은 곳이 이제 마의 불상군인데 여기도 보물입니다. 이곳이 이제 그 지역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설화가 있는 곳인데 이곳까지 가는 길도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권역권 7개 권역과 또 경주국립공원 8개의 지구를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벌써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음 차례 하고 다다음 차례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하나씩 나눠서 다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주 가면 어디에서 묵을까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경주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제가 관찰한 바로는 경주 여행 숙소 구역이 크게 4군데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황리단길과 그 대농원이 있는 경주 시내권, 경주 유적지구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로 젊은이들이 이제 당일치기라든가 1박 2일 정도 코스로 다녀오는 곳이 바로 경주 시내권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한옥 스테이라든가 간단한 뭐 펜션 이런 데 묵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숙소 중에서도 가장 이제 알려지고 뭐 많이 있는 곳은 바로 보문 관광단지권입니다. 이거는 보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호텔, 콘도, 펜션 등이 여기에 아주 밀집되어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제일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문 호수 위에 북군동의 펜션촌의 이제 마을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불국사 밑으로 있는 불국사 구정동 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불국사권. 여기에도 펜션들이 있고요. 한옥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문 관광단지하고 불국사권에 나눠서 한 달 동안 기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바로 동해권인데요. 동해권에는 그 송대말 등대 주변으로 간포 해변 이쪽으로 새로운 펜션들이 많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제 바다를 즐기기로 원하는 젊은이들이 이쪽을 많이 찾고 있고 이렇게 이제 4군데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제안드린 거는 이제 각자의 그 숙소에 대한 취향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콘도, 뭐 호텔, 펜션, 뭐 한옥, 민박 이러는데 이런 취향과 내가 어디를 중점적으로 여행할 것인가 이런 중점 여행지를 고려해서 적합한 숙소 지역이라든가 형태 또는 기간을 선정하면 되겠다.
이걸 이제 마지막 팀으로 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경주 여행의 미리 보기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너무 좀 급하게 지나왔죠. 네, 다음 시간에는 경주 한 달 살아보기 경주 문화유산 답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화유산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고 치고 뭐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안다 이랬지 봤지만 천만에 맞습니다. 경주에 너무 많은 문화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정말 여러분이 모르는 곳까지 하나하나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